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량과 내 삶의 변화, 성장은 비례할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독서를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책 보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책을 항상 이제 많이 보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책을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좀 규칙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게 돼서 어떤 의지도 좀 있었고 환경도 좀 괜찮아서 작년 한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거의 한 달에 한 4-5권씩은 꾸준히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책을 그래도 한 달에 한 4-5권씩 읽는다고 해서, 그리고 그 4-5권이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좋은 책들이었다고 해도 크게 이제 제 삶의 변화라든지 그 책을 본 이후에까지 계속 영향을 이렇게 오래오래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만 한다고 끝이냐, 변화하던가? 이런 좀 궁금증이 남아요. 작년 한 8월쯤에 그 프랑스 중유의 여자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사라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그 어떤 책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사라는 실존주의를 나타낸다. 되게 좀 파격적인 어떤 그 당시 그 시대상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인물 캐릭터인데 실존주의를 나타낸다. 실존주의가 정확히 뭐지?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메릴 스트립이랑 그 제레미 아이언즈가 실제로 81년도에 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되게 엄청난 탑스타들인데 이 당시에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이런 영화를 찍었었다는 게 또 알게 돼서 이렇게 영화화 될 정도였구나 이게. 그래서 대단한 명작인가 보다.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 이후에도 이거랑 관련된 어떤 공부들이나 영화를 좀 보고 또 계속 이제 그거를 어떤 지식을 좀 더 확장한다거나 숙성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이 작품, 이 책이나 책이나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또 책들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책은 그냥 소모성으로 그때만 읽고 좋았던 책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책이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이 소설 내용 자체만으로 제 인생이 변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이 소설이랑 관련된 어떤 그 지식이나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더 성장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서 이 책 말고도 많이 있지만 우선 이 책을 좀 예를 들어봤고, 그래서 책을 보는 것 자체보다도 그 책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이제 성장하고 말고가 이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내가 그 읽은 거를 많이 얘기를 해보는 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생각도 이제 더 심화가 되고, 나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랑도 또 계속 대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거에 관련돼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읽은 책에 대한 책 리뷰를 작성한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분명히 삶에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다면은 한국의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냐,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언제 형성이 되느냐, 뭐 그리고 자존감이랑 자존심 뭐 이런 것랑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궁금증이 있고, 그러니까 살면서 좀 직면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궁금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고 그 여러 개의 책을 찾아서 마치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글을 쓰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겪었던 것들인데, 작년에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전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랑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이분이 썼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책이 하나씩 나왔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명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제 구구절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윌이라는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쟁이 그렇게 막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가 의식하는 부분은 이미 내 어떤 무의식이나 내 몸의 신경계에서 반응을 한 이후에야 의식이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의식이 오히려 이 몸의 반응과 무의식적인 그 반응보다 느린 거지. 그러니까 의식은 그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식과 이 자아는 우리 몸과 무의식이 하는 거를 사후에 해석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이 났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른 게 본인의 의지로 떠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란색 코끼리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럼 내가 파란색 코끼리를 떠오르려고 떠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되게 이제 실험들이 많더라고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자유의지라는 것 이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자아가 없다. 사람한테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그 자아라는 그 굴레 내에서 나는 뭐다, 나는 뭐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나는 과거에 어떤 뭐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놈의 나나나나 하면서 항상 그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가잖아요, 삶이. 특히나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서양의 영향을 받은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나 다 요즘은 마찬가지고, 그 자아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살아가고, 자아가 가장 이제 탑에 있잖아요. 그 나라는 거, 그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나라는 거. 근데 그 자아가 없다. 그 자아는 끊임없이 너한테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누구야? 뭐 너가 이러한 길을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아랑 의식은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라이온킹의 뭐 심바 뭐 이런 예를 들면서 뭐 너는 비록 지금 뭐 이런 왕자를 잃었지만 삼촌에게 너는 왕이 될 그런 운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나는 뭐 이런 걸 할 운명이야. 나는 지금 비록 이래도 뭐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나의 과거에 이런 상처들은 다 의미가 있을 거야. 뭐 다 끊임없이 그 스스로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항상 우주의 중심이고, 그 자아와 의식에 의한 것들인데 그 자아가 없다.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 뇌과학이나 이런 생명과학에 의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가 그쪽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의 18장인가 19장, 그러니까 이게 총 21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18장인가 1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떠벌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많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지금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책을 본 지는 이미 몇 달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이나 이런 거를 봐도 며칠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책은 이제 나오자마자 제가 읽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랑 많이 떠들어서 그런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되게 이제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되게 이제 뭐 그때 읽었었던 그 설렘들이 지금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토론 아닌 토론도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뭐 자유의지가 왜 없다는 거야, 프리윌이 왜 없어, 뭐 그런 학자들이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것도 한번 읽어보고, 뭐 나는 역시 영어가 어렵구나, 이런 아무래도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또 좌절도 하고, 이러면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어떤 저를 좀 많이 이렇게 성장시켜줬던 그런 사례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글을 쓰거나 이런 그러니까 책 리뷰를 이제 쓰는 건데, 블로그 글로 쓰거나 유튜브로 이렇게 남기는 거, 그런 건데, 저희 어렸을 때 독서록, 뭐 독서 감상문, 독후감 이런 거 쓰게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후감을 정말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 거 베끼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도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렇게 제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베껴서 하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제가 정리한 부분은 극히 일부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좋은 책을 봐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나 독후감을 남기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 작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뽑아내거나 내 생각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버무려 갖고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좋은 책이 많고 이런 책을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을 더 이상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아깝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로도 남겼던 그런 이 책인데, 로맨틱 러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라고 로버트 존슨이라는 분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주로 이제 사랑이 거의 다 이 로맨틱 러브에 기반된 사랑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은 그런 신화학자이고 칼 융이라는 분의 이렇게 그쪽 학계의 어떤 심리학을 이제 공부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언제부터 그 인류에게 로맨틱 러브에 대한 그 감정이 생겨나는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 설레는 이 사랑과 이 상대방을 보면 막 불타는 듯한 그 열정과 막 이 상대방을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거의 신적인, 거의 막 숭배를 하는 듯한 그 사랑, 저희가 흔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 사람이 최고고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나보다 훨씬 높은 어떤, 정말 막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인데, 이 책도 제가 봤던 책 중에, 작년에 봤던 책 중에 거의 이제 탑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이제 블로그에도 썼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이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의 처음 이 책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리뷰를 쓰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읽는 거는 인풋인데 이걸 아웃풋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그래서 내가 봤던 구절들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제대로 보지 않았던 부분들도 또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잘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잘 쓰고 더 잘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 책이 잘 이해가 더 많이 됐고 더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써보는 거. 주제에 대해서 써보는 게,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블로그에다가 이런 주제로 쓴 적이 있거든요.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블로그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 로맨틱 러브에 대한 융심리학적 이해, 그리고 다른 진화 심리학 관련된 책들, 그리고 거의 이제 그런 기반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렵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써본 적이, 이게 몇 달 전에 쓴 건데, 두세 달 전에 쓴 건데, 이렇게 글을 써본 적이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뭐 글을 쓰는 작가도 아니고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좋은 책들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쓰게 된 건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이렇게 쓴 것 같지는 않고, 세 번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까를 고민하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관심 있었고, 3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될 거잖아요.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막 쓰게 됐었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고, 거의 7시간, 5시간인가 7시간 동안을 일어나지 않고 이거에 관련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고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수정을 하는 거는 그 이후에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쓴 거는 거의 5시간인가 7시간을 계속 써서 끝을 냈던 그런 글이었어요. 그 글의 이 타이틀은 이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세 가지를 해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 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책과 그리고 글쓰기, 유튜브 찍기, 이걸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걸 느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몰입을 했던 경험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레고를 갖고 놀거나, 어떤 중학교 때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해봤었을 때,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유명한 책 중에 몰입이라는 책에 칙센트미하이 교수라는 분이 했던 말 있거든요. 행복은 직접적으로 찾을 때가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을 때 온다고. 그러니까 몰입하고 이 몰입이 무아라고,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듯이 나를 잃어버리는 경지가 몰입인데 그 몰입 자체에서 행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서 자체보다도 독서를 한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몰입이 되거든요. 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쓴다던가, 그리고 책에 대한 리뷰를 쓴다던가, 그 책에 대한 내 흥미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책을 보는 것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